면접에서는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들어오고 나서 우리 병원이 어수선해졌어. 아니면 얘랑 일하면 내가 기분이 나빠. 잘못을 자꾸만 용서해주지만 이 진심이 전해지는 경우는 드물어요. 내가 이렇게 용서해주면 그 직원도 분명히 깨닫고 뭔가 변하겠지 하겠지만 실제로 문제 직원에게는 호의가 아닌 호구로 비춰지기가 쉬운 거죠. 오늘의 주제는 바로 퇴사시켜야 할 직원 유형입니다. 노동법이 빡센 한국에서 노무사로서 누구를 퇴사시켜라 라고 이야기 드리는 것도 사실 쉬운 일은 아닌데요. 그런데 병원 자문을 하다 보면 답이 없는 직원에게 오는 스트레스로 상담하는 원장님, 실장님 정말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건 직원과의 관계에서 억울하게 이미 노동청에 신고당하거나 손해를 입은 원장님들이 뒤늦게 노무사를 찾는다는 거죠. 정작 이 문제를 일으킨 직원분들은 본인의 문제를 깨닫지도 못하고 노동법의 보호하에 기고만장해져서 병원을 망치는 경우가 많다는 건데요. 문제 직원이 자기의 문제를 깨닫고 고치려는 노력을 한다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이 직원을 내보내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면 7년차 병원 전문 노무사로서 정말 이런 직원은 내보내는 걸 권유드린다 라고 말씀드리는 3가지 유형에 대해서 지금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근태가 안 좋은 직원. 다른 것도 아니고 지각하는 거는요, 베테랑 사장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지각하고 출퇴근이 굉장히 불규칙한 직원들은 대부분 생활태도예요. 30년 동안 그들이 해온 생활태도를 원장이 무슨 재주로 바꾸겠어요? 그리고 꼭 아셔야 되는 게 이 친구가 지각을 하면 옆에 있는 동료가 병원 오픈 준비며 그 직원이 늦게 와서 못했던 일들을 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동료 직원은 어떤 생각이 들까요? 왜 원장님은 쟤를 그냥 내버려 두지? 여기는 대충 다녀도 되는 곳인가? 그럼 나도 가끔 지각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을 자연스럽게 유발하게 되는 거죠. 경영학에 썩은 사과 이론이라고 있습니다. 사과 상자 속 썩은 사과 하나가 주변의 멀쩡한 사과들을 다 상하게 한다는 겁니다. 썩은 사과처럼 옆에 있는 동료까지 아 그래 지각 좀 해도 되고 여기는 좀 대충 다녀도 되는 곳인 것 같다 이렇게 만들어요. 그런 직원이 있다면 당장 자르셔야 됩니다. 두 번째, 애는 착한데 경계선 지능 장애인 직원입니다. 두 번째 직원은 말하기가 좀 무서운데요. 그래도 용기 내서 얘기해봅니다. 자영업자 카페에 가면 이런 얘기가 많습니다. 일 잘하는데 태도가 안 좋은 직원 vs 애는 정말 착한데 멍청한 직원. 둘 중 누가 더 문제냐. 이 질문에 다수의 사장님들은 그래도 애가 착하면 일을 못해도 괜찮다. 일은 가르치면 배운다 라고 합니다. 근데 저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일반인에 비해 정말 멍청한 직원이 있습니다. 저는 소위 경계선 지능장애 직원이라고 부르는데요. 사람은 정말 착합니다. 그래서 실수를 해도 아 얘가 고의로 한 건 아니니까 처음인데 실수할 수 있지 하고 넘어가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 직원의 정말 큰 문제는 일반인에 비해 센스와 지능이 낮기 때문에 배움이 정말 느리고 실수를 많이 하고 그 많은 실수가 결국에 병원에 크리티컬한 손해를 미친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병원은 자원봉사단체가 아닙니다. 당연히 신입이라 일이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하는 초기 실수는 봐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력직이라고 해도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계선 지능장애 직원은 차원이 다릅니다. 병원에서 그 직원이 하는 실수 하나하나 다 봐주며 환자들에게 컴플레인 달려가며 1년, 2년 기다려줄 수 없습니다. 반드시 내보내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내가 크게 거슬리는 직원입니다. 이건 좀 의외일 수 있는데요. 많은 원장님들이 이런 경험 해보셨을 겁니다. 일은 잘해. 얘가 하는 말이 크게 틀리지도 않아. 근데 얘랑 같이 일하고 나면 내가 너무 기분이 나빠. 그 기분 나쁜 감정이 2, 3일은 가. 그래서 얘를 병원에서 마주치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야. 제3자 입장에서는 문제가 없는데 나한테만 거슬리는 직원. 그 직원도 자르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이 병원을 운영하는 사람, 사장은 나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직원이라면 다른 직원이 마음에 안 들면 퇴사하고 다른 데 가면 됩니다. 근데 사장인 내가 직원이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폐업하나요? 아니죠. 어쨌든 내가 사장이기 때문에 직원은 어느 정도 나랑 맞아야 합니다. 객관적으로 맞고 아니고를 떠나서요. 그래야 내가 병원에서 스트레스를 덜 받습니다. 내 돈 주고 고용하는 사람인데 나에게 스트레스를 줘서 며칠간 고민하게 하는 직원을 내가 왜 끌고 가야 되나요? 저도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일은 정말 잘하는데 자기 할 말을 너무 또렷하게 하는 직원이었어요.
면접 때 옆에 창문을 열어놨는데 사실 면접 자리라면 직원들은 대부분 눈치 보고 듣기 싫은 소리 잘 안 하잖아요. 그런데 이 직원은 너무 시끄러운데 창문 좀 닫아도 되냐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라고 했는데 사실 저는 이때 좀 껄끄러웠어요. 그래도 이 직원이 스펙은 좋아서 뽑았는데 일하면서도 계속 이 직원이 거슬리더라고요. 일은 정말 잘했어요. 근데 저랑은 안 맞는 거죠. 제3자의 말은 들을 필요 없습니다. 지금 이 병원의 사장은 나니까요. 조금 거슬리는 거는 인간이라 어쩔 수 없지만 이 직원 때문에 내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과감하게 내보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반드시 내보내야 될 직원 탑3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영상을 보는 원장님들 이게 궁금하실 것 같아요. 요즘 해고하기 정말 어렵다는데 이 직원들 어떻게 내보내야 병원에 문제가 안 생길까? 그런 분들을 위해 제가 쉽게 마음에 안 드는 빌런 직원 내보내는 방법에 대해서도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오른쪽 상단에 띄워놓을 테니 참고하시면 되고요. 병원 직원관리, 인사관리에 대해 고민 있으신 원장님들은 고정 댓글에 제가 카톡 링크 남겨놓을 테니 언제든지 거기로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